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중공업보입니다. 자, 이틀째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삼성중공업을 계속해서 좋다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최근에 하락폭이 조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쵸? 자, 고가 돌파에 실패를 했느냐? 아니요. 했습니다. 그냥 넘어간 건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수급 볼게요. 자, 수급 보면 외국인은 하락하는 구간에, 그쵸, 오늘 대량으로 매수를 했네요. 한 130억 정도. 그리고 한 달 동안 1000억 정도의 매수 물량을 쌓아놨습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외국인이 왜 10,000원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매수 물량을 늘리는지. 그쵸? 10,000원 넘어가니까 250억 사고, 그쵸? 반등할 때 130억 사고, 이런 식으로 매수 물량을 꾸준하게 늘려가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10,000원 근처에 갔을 때 뭐 250억, 100억씩 이렇게 매수를 합니다. 하락할 때 보면 오히려 물량이 적어요. 그쵸? 뭐 40억, 45억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고가를 돌파하면서 고가를 돌파하는 뭐 외국인에 대한 물량들, 이렇게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면 대략 한 24년 달 분기네요. 연간으로 바꿔볼게요. 연간으로 바꿔보면 1조 원까지 실적 회복하는 기간이 26년도는 되어야 됩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이때까지 보유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다시 회복기에 있는 조선업황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거예요. 자, 실적이 앞으로 좋아져. 근데 이것보다 가격이 먼저 뜬다는 겁니다. 주가는 경기에 6개월 선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주가가 경기에 6개월 선행을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쵸? 앞으로 좋아질 만한 게 있어. 그러면 주가 올라가. 근데 앞으로 나빠질 만한 게 있어. 근데 주가 내려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옵션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하락하는 조정 없는 주식은 없죠. 근데 추세를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추세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삼성중공업 보세요.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점, 그러면 단기간에 상승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22평가의 이격을 좁히고 있는 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22평가의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지금은 다 좁혀놨고, 가만히 있어도 62평은 따라 올라오니까 62평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격을 자연히 있어도 좁혀질 수 있다는 점, 이럴 때 우리가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타점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까지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삼성중공업은요, 신고가 종목입니다.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실제 제가 매매를 한 내용인데, 자, 내용 보시면 DI 같은 거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하고 제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구간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 있죠. 그것도 26%, 22% 이렇게 됩니다. 자, 최근 거 볼게요. 두산. 자, 두산. 자,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14%씩. 물론 매매하다 보면 이렇게 2%씩 손절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고가를 지속적으로 추적을 했을 때, 그쵸, 15%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뭐 다른 종목군들, 뭐 최근에 전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자, 삼성중공업은 보세요. 제가 딱 떨어질 때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하다가 한번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다시 타점을 잡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그런 구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전기 관련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전기 관련, 뭐 대한전선이나 그런 종목군들, 대한전선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손절하는 구간도 있지만 25%씩 이렇게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식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다 장 시작 전이에요. 8시 52분, 8시 52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신고가 종목만을 추려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었을 때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삼성중공업을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상황에서 시세가 터지는 거고, 그 시세가 터졌을 때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이런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실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뭐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쵸? 이런 종목군들 어때요? 오늘 10%씩 올라가고, 효성중공업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1.8%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 한번 보시라고요. 전부 다 신고가 구간, 신고가 구간, 시세 이렇게 나오는 구간 다 그렇죠. 근데 다 이렇게 조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쵸?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격을 좁혀야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을 돌파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사상 최고 실적을 돌파하는 약간의 낌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가 고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26년을 가더라도 영업이익이 7,800억, 1조가 안 됩니다. 요거는 현대일렉트릭이네요. 삼성중공업보입니다. 자, 어때요? 26년 가더라도
9,972억, 1조가 안 됩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이 적자를 봐오던 게 어느 정도예요? 1조 3천억, 20년, 21년도에도 그렇게 적자를 봐왔다고요. 그만큼 지금 상황, 조선업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올라요?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가격이 먼저 반영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점, 미래 가치는 가격이 먼저 올라가면서 반영을 한다.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 내가 이 매매를 하지 못하면 주식은 물리는 구간도 올라갈 때 매매해도 물려요. 근데 주식은 물리는 구간도 더 많아지고 보유하는 기간도 더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지쳐요. 그러다 보면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고가 돌파를 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매집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매집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삼성중공업은 조선사죠. 근데 해양 플랜트 관련돼서는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런데 해양 플랜트는 조선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해양 플랜트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뭐 캐나다 시더나 그런 쪽인데 해양 플랜트 수주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쪽으로 인해서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끝입니다. 과거에도 있었어요. 2010년 지나오면서. 물론 지금은 중국하고의 그런 관계를 미국이 재정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반도체도 누르고 조선도 누르고 많이 눌러놔요. 그런 쪽으로 이 반사이익을 얻는 게 한국입니다. 그만큼 이런 그 지정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 이런 그 정치적인 관계들 이런 부분도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조선업은 한국이 1등이죠. 조선 빅3가 한국에 다 몰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금 다 지나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환율을 들 수 있는데 환율을 들었을 때 굉장히 삼성중공업에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게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내려가요. 그렇죠? 그럼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삼성전자는 멈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이닉스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야 환율이 낮아지는데 지금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니까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예상치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수주량 기준에서 보더라도 올해 지금 이제 6개월도 지나기 전에 한 50% 가까운 수주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조건 지금 구간에서 타점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비싸서 못 삽니다. 개인적으로 25,000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구간에 우리가 사고팔고를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고팔고를 지속적으로 하는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있다는 거고 소통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이나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의 입장 링크를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무엇보다 삼성중공업의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겠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원리가 있겠죠. 이렇게 장시작 전에 제가 타점을 잡아내는 원리,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그리고 2주 동안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 단기 보유 전략을 토대로 어떻게 매매를 이어가는지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중공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신고가를 갔다, 즉 오르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간다. 지금은 단순히 이격 조절을 받고 있는, 그쵸? 신고가 돌파 이후에 매물 소화를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에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까지도 그리고 다음 종목군들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모두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